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벨업입니다. 자, 이제 벌써 대선이 하루가 남았습니다. 미국 대선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트럼프 지지율 상하락에 따라서 시장 크게 흔들리는 거 보니까 정말 대선이 중요한 이벤트라는 거를 다들 체감하셨을 거예요. 자, 우선은 트럼프 당선 확률이 조금 낮아지면서 주말 내내 비트코인 한번 급락폭을 보여줬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제 대선 이벤트가 있는 만큼 트럼프 지지율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트럼프 지지율이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는데 지금 보시면은 주말 동안에 해리스가 갑자기 조금 역전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한번 쭉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미국 이벤트인데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금리 결정이 있어요. 금요일에. 중요한 이벤트가 거의 연달아 있는데 이번 주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 대통령 선거 중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한번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보통 뉴스들 보면은 대선 후에 강세장을 예고를 하는데,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올라주려면은 선거가 끝나고 한 차례 정도 떨어져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이렇게 끝난 다음에 한 차례 정도 떨어져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저는 선거가 끝났어. 근데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시장이 한번 쭉 밀린다. 그러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매수를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시장이 오히려 상승을 한다. 이러면 저는 트랩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치고 잠깐 매매를 살릴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선 끝나고 나서는 떨어져 줘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떨어져 줘야 본격적으로 상승이 가능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리 결정도 역시 중요한데, 여기서 일단 금리를 한 번 정도 더 내려줄 필요가 있어 보이죠. 시장이 상승 동력을 항상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조금 더 있어줘야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금도 많이 오르고 은도 많이 오르고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 부족하다는 소리가 아니고 더 나아도 부족해. 아무리 많은 유동성도 부족합니다. 온갖 자산군이 다 오르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자산군이 오르는 이 형태, 이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차례 더 금리 인하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그 전문가분들이 알아서 잘 하실 일이고요. 흥미로운 점, 과거의 사례를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대선으로 하루치 폭발적 상승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지금 이런 과거 사례를 들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도 그렇고 자산군도 그렇고 항상 상승 사이클이 올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 근데 한 번씩 깨져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깨져. 왜냐? 그거 깨져도요, 지난 30년 동안 이런 건 하나도 없었어 할 만한 카테고리들이 10개 넘게 나와 있어요. 대선 이후로 하락한 적이 없다. 첫 번째 금리 인하 10개월 이후 하락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끝난 다음에 아주 좋은 투자 환경인 상태에서 항상 상승장이 나와줬다.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이런 카테고리 하나 깨진다고 해도 다음번에도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한 적이 절대 없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고 이게 반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금리 인하하고 금리 인상하고 금리 인하하고 사이클이 굉장히 빨랐잖아요. 그 다음 폭도 굉장히 크고 빅스텝이라고도 하죠. 근데 경제 전문가들이 이 파급력을 예측을 못 하겠대요. 이게 1년 뒤에 파급력이 나타날지 2년 뒤에 나타날지 10년 뒤에 나타날지 아니면 바로 나타날지 혹은 나타나지 않을지. 왜냐면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렇게 급속하게 정책을 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 사례를 계속 들고 보려면은 지금 투자 환경 이런 것도 다 똑같아야 되는데 투자 환경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예외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과거를 보면서 그걸 계속 답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리 인하 폭도 역시 중요하겠는데, 저는 0.5%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0.25가 아닐까. 물론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0.5를 내린 다음에 온갖 사회 인사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죠. 거의 연준이 실수다, 시간을 되돌려야 된다 이런 욕까지 먹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0.25포인트를 인하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 아닐까. 그 전에 지표가 정말 이상하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정말 가시적으로 딱 눈에 보이는 리스크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미국 지금 세죠. 미국 경제가 너무 세고 지금 세계 1위고 성장률도 세계 탑티어고 선진국 중에서는 1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정말 고용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고용지수가 예상치를 초과했죠. 무슨 말이에요? 고용이 강하면은 임금 협상률도 올라갈 것이고, 임금도 높은 상태에서 유지되면은 인플레이션이 가속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금리 인하를 크게 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나와서 더욱 그런 경향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거는 CME 차트입니다. CME 차트인데 우리가 CME 갭을 두 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쭉 여기, 그 다음에 아래는 쭉 여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 만약에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면 여기 메워줄 것이고 하락한다면 높은 확률로 여기를 메워주겠구나, 사실 확인할 수가 있죠. CME 갭을 한 번씩 다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갭이 발생을 하면은 높은 확률로 메워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런 거 보면 또 무빙 정말 크고 더러워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정말 사악한 무빙 만들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이 하락폭이 계속 나온다면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나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거는 저번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높은 확률로 66.6K 근처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랐다가 하락을 해준다 해도 66.6K 근처에서 콩 찍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한번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자리에서 만약에 반등 세게 나오고 바닥을 만들어준다 이러면은 대선 이후에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대선이 이제 하루 남았는데 아직까지 너무 팽팽해서 뉴스 하나라도 잘못 나오면은 쭉 올랐다가 쭉 뺐다가 할 수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큰 이벤트 앞두고는 제가 정말 더러운 무빙을 본 적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점점 올랐다가 쭉 내리고, 근데 아래로 쭉 빼고 올리는 척 하면서 또 내리고 하면서 바로 올리고, 이런 진짜 정말 저선 무빙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선 끝날 때까지는 포지션 개수를 좀 줄이고, 대선 끝나고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따라서 그걸 보고 매매를 해도 늦지 않으니까 너무 조급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